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2일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반도체도 급등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갭을 크게 띄우면서 올라갈 예정인데 그에 따라서 대장주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국 같은 경우에 워낙 반도체 나라다. 약간 이렇게 인식도 강해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장도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요 관점에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볼 텐데 일단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그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날 갭까지 띄운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면서 823달러까지 찍고 내려왔지만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짝 기간 조정을 일주일 정도 주고 있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강하게 4% 급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종가상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거 명확하게 5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모멘텀이 한국 반도체에도 강하게 전해질 수 있다. 물론 엔비디아 말고도 대부분의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죠. 뭐 잠깐 보면 뭐 퀄컴도 3.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AMD도 굉장히 뜨거웠죠. 그 전날에 10%대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도 5% 상승하면서 단기간 정말 횡보를 하다가 이 횡보의 구간을 돌파하는 15%의 급등을 해줬다는 거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강한 모습이죠. 브로드컴도 8%나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미국의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한국 반도체 역시나 국내 주식을 다루는 제 채널이다 보니까 한국 반도체는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생각하면서 대장주 그리고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의 실망이 굉장히 크죠. 대부분 세계의 특히 미국 반도체가 굉장히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오히려 우하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횡보 및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실망이 드는 위치인데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은 우리가 3일절이어서 휴장이었고 목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목요일날 121선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터치해준 상태에서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엔비디아 상승에 의한 갭을 띄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도 그 부분이 다음 거래일에 61선까지 이평선이 지금 4개가 밀집돼 있습니다. 61선 73,900원대 대략 74,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74,000원을 한 번 더 돌파해주는 모습 보였을 때는 이제는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 거래일에 74,000원대를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줄지 그 흐름이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추세로 돌려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될지를 꼭 보시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74,000원대를 넘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매매 이제는 많이 눌렸던 만큼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8만 전자 이상으로 갈 것이다. 그 관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위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급등했죠.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고 가장 밀접한 관련으로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16만 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엔비디아가 횡보하는 모습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눌리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상대적인 악재가 한번 있는 구간에서 음봉이 나왔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엔비디아가 신고가 갱신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지금 5일선은 요 부분 대략 15만 8천 원에 있네요. 15만 8천 원 5일선을 돌파됐을 때 엔비디아와 함께 다시 한번 신고가의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크기 때문에 역시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우상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5일선 돌파하는 상승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돌파 직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 나왔었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렇게 엔비디아에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아쉽게 마이너스 5.8%, 꽤나 큰 하락이 나왔지만 올라갈 때 거래량 대비해서는 그래도 작은 거래량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좋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5일선도 터치하지 않았죠. 5일선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면서 그 9만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10만원까지 찍으면서 저점 대비 만원에서 시작해서 작년 초반에 만원에 시작해서 10만원대까지 10배거를 달성하는 굉장히 큰 위험을 보이는 반도체 중에 정말 대장주다, 소부장 중에 대장주다라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10배까지 올라가는 10배거 모습 보여줬으니까 다음 거래일에도 분명히 강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대장주로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때 꽤나 답답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하지만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 올렸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요 신곡 강한 저항 라인 때 38,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양봉으로서 예쁘게 돌파하고 좋은 거래량과 수급, 이전에도 좋은 수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눌리고 있는 과정, 마이너스 8% 급락했지만 다시 한번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영향으로서 38,000원을 재돌파하고 4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 월봉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6만원대, 7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열려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이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래량과 수급량을 봤을 때는 많이 눌렸지만 적은 거래량으로 눌렸기 때문에 그대로 우상향 흐름을 보면서 이것도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가 사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죠. 반도체 중에 정말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고 거의 4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2만원대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단기간 거의 3달 동안 3배 가까이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상한가를 만들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음봉이 나오고 상한가 종가를 깨지면서 약간은 하락 횡보 조정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갱신해줬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 종가 가격 11만원대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라인 12만원대 혹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신고가의 관점으로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 충분히 저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정말 단기간 많이 급등했죠. 저점 대비해서 17,000원, 18,000원까지 심리적으로 많이 눌린 구간에서부터 반등하면서 2배 가까이 단기간 상승을 했고, 요 종목도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일선이 살짝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횡보 고점에서의 횡보하면서 위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5일선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 충분히 힘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5일선 넘어서 최고가 찍었던 35,000원대 돌파하면서 역시나 반도체 대장 흐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 위치죠. 일단 신고가 위치에서 윗꼬리 달리면서 고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윗꼬리 부분이 사실 불안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 거래일 역시나 따라서 올라간다. 이전 고점 라인 39,000원대 혹은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으로 이전에 강했던 저항 라인 때 33,000원대를 돌파하니까 계속해서 33,000원대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PSK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고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네요. 급등락이 분명 심한 흐름이 있지만 방향성은 결국 우상향이고, 과거의 역사적 고점 라인 때 35,000원대 역시 돌파되니까 계속해서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 요 흐름. 그리고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여전히 수급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도 최고점 찍었던 43,600원대
돌파하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 가능할지 요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PSK입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거래일에 굉장히 뜨거웠죠. 플러스 10%까지 급등해주면서 PSK 홀딩스가 가니까 PSK도 같이 간다. 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PSK도 굉장히 좋은 수급의 흐름으로서 횡보지만 약간의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평선 라인들이 5개가 밀집한 구간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한번 폭발적인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고 다시 한번 신고가의 위치 27,0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이 다음 거래일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시나 한번 27,0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 27,000원을 가파르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추가적으로 봐야겠지만 역시나 역사적 고점에서의 저항 라인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주말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다음은 DIT입니다. DIT도 작년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죠. 거의 저점 대비 6,000원에서 시작해서 거의 24,000원대까지 단기간 거의 1년 동안 4배 가까이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순간적으로 갱신하면서 올라갔었지만 다시 한번 쭉 빠졌고 마지막 거래일에도 거의 고점 라인 24,000원대를 터치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부분 24,200원대를 재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요 구간이죠.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서 좋은 거래량과 수급이 압도적으로 좋게 들어왔던 구간이 있었죠. 요 날이 대략 2월 8일 때인데 이때 수급이 여전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강하게 조정을 받더라도 우상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대장주로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신고가를 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테크윙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뜨거운 종목, 여전히 신고가에 위치해 있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눌리면서 살짝은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하락으로면서 살짝 조정의 구간을 갖고 있지만 다시 한번 5일선이 돌파하는 상태에서 이전의 신고가 22,900원대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정말 강하게 보이고 있고 이 종목도 단기간 거의 3달 동안 거의 7,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만원대까지 거의 3배 가까이 3달 동안 급등해주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으니까 아직도 그 모멘텀 살아있을 수 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흐름에 따라서 테크윙 또 신고가 23,000원대 돌파 흐름 기대할 수 있고 여전히 올라갈 때 좋은 수급이 있었다는 것도 체크해보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었네요. 이 종목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2달 동안 지속되면서 유지하니까 이런 급등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일렉입니다. 타이거 일렉 역시도 신고가 직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년 고점 라인대가 36,000원대인데 다시 한번 36,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강한 모습 보였고 다음 거래일에 36,000원대 터치해주는 모습 보였을 텐데 이전에 역사적 고점 라인 터치 이후에 눌리는 흐름일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돌파가 이뤄질지 그 부분만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거 일렉 역시도 계속해서 5일선을 따라 올라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았던 구간이 있죠. 이 부분이 대략 수요일 구간이었었는데 이 수급의 힘으로써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모멘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역시도 지금 신고가 위치 이전의 고점 라인 때 19,500원대를 돌파했고 그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공포의 구간 쭉 눌렸다가 다시 한번 그 고점 라인 때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 지금은 상승을 멈추고 살짝 아래 위로 흔들면서 횡보의 모습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고점 23,700원 도달 가능성과 그 이상의 돌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신고가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덕산테코피아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드리는 종목이고 이런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거의 19,000원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조정도 사실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이 사실은 계속해서 보유하기는 힘든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때 음봉이 마이너스 12%까지 급락하면서 다 반납하고 쭉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분명히 있었지만 다시 한번 5일선 구간, 특히 마지막 거래일에 10% 급등하고 5일선 위로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단기 고점 라인 마지막 거래일에 18%까지 급등했네요. 그럼 다음 거래일에 역시나 반도체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면서 이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가 가격 31,500원대를 돌파했을 때는 이전에 저항 라인 때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명확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고가의 종목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편에서는 신고가를 갱신 가능한 종목들, 신고가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주도주,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서 강하게 따라갈 가능성, 고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쉽게 매수하긴 힘들지만 보유하신 분이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미국 반도체주, 특히나 엔비디아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면서 어디까지 수익 낼지 한번 가져가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